안녕하세요. 시너지 작가 유길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입니다. 네. 저자는 켈리 체라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이제 패션 분야 이런 쪽에 전공도 하고 그쪽 분야의 사업을 해서 했는데 이제 실패한 뒤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빚을 지고 이제 몰입을 해서 창업 7년 만에 연매출 5천억 이렇게 달성하고, 근데 이제 그게 대단한 게 뭐냐면 초밥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대단한 거고, 유럽에 한 10개국 정도의 지금 매장이 한 7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근감 있는 게 뭐냐면 전북에 있는 정읍이라는 데가 고향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톨에 불씨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켈리체. 도대체 이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한번 유심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이 책을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그 타국 유럽에서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그것도 초밥으로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동인이 뭘까? 도대체 비밀은 뭘까를 제가 계속 뒤져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렇게 아까 같이 힘들고 그 다음에 사업이 실패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한 게 아주 철저하게 하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세 가지의 사업 선정 기준을 정하고 움직여야 되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기를 타지 않을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사업의 어떤 그런 선정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기준이 없는 사업은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결혼과 같다.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철저히 준비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알면 계속 뭔가를 시장 조사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눈에 들었던 책이 뭐였냐면 김승호 회장의 김밥하는 CEO.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런 컨셉을 정한 것 같아요. 어떤 컨셉이냐면 책 속에 있는 페이지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쇼 비즈니스와 접목에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마트 어떤 내의 초밥 도시락 사업, 이걸 컨셉으로 잡은 거예요. 본인이 이제 패션 쪽 예전에 전공도 했고 그런 디자이너 쪽에 감각이 있으니까 뭔가 디자인, 그 다음에 즉석에서 사람들을 하여금 뭔가 생동감 있게,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런 그 초밥은 싱싱하지 않잖아요. 근데 싱싱한 그런 뭔가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어떤 그런 초밥을 쫙 깔겠다는 이런 그런 기준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분이 준비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 한 분야의 책을 한 100권 정도를 100권만 제대로 읽는다고 한다면 그 분야의 학위를 딴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책은 책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보면 페이지 115에서 이제 116페이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물론 몇 권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몇 권만 읽고 그걸 따라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따라하기만 하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평생 그냥 따라하는 수준만 된대요. 그렇지만 뭔가 성장하려면 많은 책들을 거기서 얻은 지혜를 자신에게 맞게 뭔가 변형하고 적용하여 뭔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책에 그렇게 몰입하니까
나만의 어떤 그런 컨셉,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적용도 하고 실천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 배운 것은 만약에 써먹어야 빛을 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몇 년 내에 뭐 3,000권, 5,000권 막 책을 읽었다. 이건 그게 맞는 거냐 하면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를 하거든요. 책 속에서. 왜냐하면 그건 과연 열면 책만 읽었을 뿐이지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을 읽은 후에 곱씹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최근에 어떤 큰 영감을 얻던 본인이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던 책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일본의 어떤 그런 대형 서점인 츠타야 설립자 그분이 쓴 지적자 본능과 라이프 스타일을 팔다. 그리고 이 서점은 츠타야라는 서점은 스스로 책을 파는 곳이 아닌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회사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방향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츠타야 서점이 책을 파는 곳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나는 단순히 초밥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시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럽에 알리는 회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컨셉으로 열면 계속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한 분야의 책을 100권 정도 읽으면 제대로 읽는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중요한 거다. 결국에는 그 책의 힘이 내가 뭔가 새롭게 변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속에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예를 들면 사업 경험도 일천하고 그리고 많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잖아요. 패션 옛날에 전공했는데 초밥은 새로운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쪽에 뭔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는 초밥에 이제 그런 초밥 회사를 만들겠다, 초밥을 파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뒤부터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멘토였던 기준을 정한 거예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 그 다음에 최고 중에 최고야 한다. 그런 사람을 찾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번 설득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인 게 뭐냐면 초밥의 장인 야마모토를 만나는 과정이 있거든요. 여기가 대단히 열면 이 책 속에 아주 진수인 같아요. 이 초밥 장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열면 줄을 서서 초밥을 기다리는. 근데 왜 기다면 이 야마모토라는 그 초밥의 장인은 뭐 한 30분 이상 줄을 서야 되고 보통 2분의 초밥을 먹으려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이제 기다리면서 계속 열면 뭔가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 전혀 뭐 미동도 하지 않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또 대화하고 또 설득하고 막 이렇게 몇 번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 그거 나랑 만들어요. 나도 제일 맛있는 초밥 만들 거예요. 응?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일본에서만 머물 수 있는 어떤 초밥을 만약에 같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프랜차이즈 쫙 한다고 한다면 야마모토 선생님 당신이 만든 초밥이 유럽의 전역에 열면 전역에 깔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응?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야마모토 선생을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거기서 초밥을 제대로 배우는 계속 평생의 어떤 동반자 파트너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켈리체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초밥 쪽에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몰입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계속 막 실험을 했을 거잖아요.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유럽 쪽에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뭔가 경영 쪽의 어떤 그런 경영자의 어떤 감각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이 난 게 누구냐면 김승우 회장. 무일푼으로 성공한 김밥 파는 CEO 김승우 회장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메일을 보낸 거예요. 메일을 보낼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프랑스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으로 사업이 한 번 실패하여 10억 원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며 이제 막 사업가로 재기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상황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힘겨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 노하우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 대가로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대신 나도 성공하면 후배들에게 그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13줄 정도,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김승우 회장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멘토로, 전화 통화로,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 예를 들면 조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뭔가 경영자 수업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회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국제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하고 뭐 조회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맥도날드의 어떤 CEO 출신 경영자 드니 하네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일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일면 변호사 친구한테 이야기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분의 비서였는데, 그렇게 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의 어떤 개인 컨설팅을 또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너무 감동을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든 간에 멘토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분의 어떤 그런 켈리체의 어떤 그런 철학은 뭐였냐면 고객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윈. 윈이 보통 윈윈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켈리체는 윈 시스템. 그러니까 5가지의 윈 시스템.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 대상이 뭔지를 한번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본사, 그 다음에 파트너 사인 마트, 그리고 가맹점주, 그리고 직원, 그 다음에 고객까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열면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몰입하고 그런 상생 시스템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 철학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죠. 이게 새롭게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런 게 나와요. 사무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점주들을 이렇게 설득한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뭐냐면 여기 책 속에 171페이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사람을 설득할 때 내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만약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말에 힘이 실린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설득할 때는 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나 혼자만 잘 되겠다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뭔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원하는 어떤 바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비전을 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통찰력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통찰력을 얻었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유명 기업인이나 석학들의 어떤 세미나를 찾아가고, 그 부분이 여기 이제 281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사람을 중심에 둔 거예요. 사람 공부. 그리고 끊임없이 또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고객의 반응도 보고, 그 다음에 요식업계나 초밥사업의 어떤 그런 부분만 아니라 전체 어떤 비즈니스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그런 부분도 끊임없이 계속 열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열면 인사이트를 얻고 통찰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열면 스티브 잡스의 어떤 사례도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켈리체의 어떤 그런 성공 비결을 공개해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